네, 오늘 소담 콘서트는 사실 여기 참석해주신 소담공인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저희가 쉽고 재밌게 알려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유통센터 박성환 팀장님을 모시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저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수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온라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자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고 승인하는 그런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상공이라고 명시를 받으시면 되고요. 국세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내시면 누구라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원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 라이브 커머스에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되나,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까지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 제작 운영 사업으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쇼호스트까지 지원해서 정말 방송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런 방송을 어디서 하고 공간이 있고 촬영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라이브 스튜디오 운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촬영 장비라든지 기타 어떻게 촬영해야 돼, 난 촬영하는 방법도 모르는데요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컨설팅해주고 교육해주는 사업이 바로 라이브 스튜디오 운영 사업입니다. 다만 이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게 아마 인프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데 현재 목동에 있는 행복한 백화점, 저희가 운영하는 라이브 그 스튜디오 공간에서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저희가 소담 스퀘어라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장비, 편집실, 녹음실, 공유 오피스, 여러 가지 회의 공간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국에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서울의 역삼, 상암, 당산,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춘천까지 해서 전국의 8개의 촬영 스튜디오가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주 소담 스퀘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한번 아시고 확인을 좀 하셔서 충분히 온라인에 관련된 그런 장소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매 장소입니다. 내 제품을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소담 상해라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제품을 고객한테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인데 다만 이 공간도 단순하게 판매 기능만 하면은 온라인화, 디지털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고객들이 왔을 때 이 상품을 보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다시 사고 싶을 때 매장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QR코드를 다 매장 안에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온 공간이고요. 보시면 서울의 인사점, 쌈짓길에 있습니다. 아이디어스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전주에서 와서 보니까 공예품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 핸드메이드 제품만 모아놔서 판매하는 공간이 바로 인사점의 그 쌈짓길에 있는 공간이고요. 서교점, 홍대에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한남점은 저희 인터파크 커머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루스퀘어라고 뮤지컬 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 이렇게 매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내 제품을 한번 저쪽에 입점시키겠다, 또 하나의 매장을 만들어 보겠다 하면 오셔서 지원 사업 받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제품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촬영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내 제품이 실제로 1분에서 2분 사이에 VOD 영상을 좀 만들고 싶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미디어 커머스 입점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이 실제로 만들어진 영상이 온라인 몰에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SNS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 광고할 수 있는 10초, 20초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어드리는 사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런 영상이 내가 갖고 있다 이미 그랬을 때는 저희가 IPTV라든지 아니면 Q형 광고 영상으로 활용해서 광고해드리는, 송출해드리는 그런 지원 사업도 이렇게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단계까지 하셨으면 바로 다음 달 최상위 클래스가 뭐냐면 바로 TV 홈쇼핑으로 진출하시는 겁니다. 이 홈쇼핑에 참여를 하시려면 웬만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온라인 경험이 좀 있으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내가 진출을 하겠다 하시면 저희가 홈쇼핑 방송에 대한 입점료 그다음에 영상 제작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영상도 제작해보고 홈쇼핑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우수 제품 홍보 광고 지원 사업이고요. 소담 식당이라는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서 김풍이라는 연예인 작가죠.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컨텐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제품을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개그맨 김태균의 2시의 컬투쇼 거기에서 라디오로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제품을 홍보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거나 내가 봤을 때 나는 저기에 딱 맞춤형인 것 같아. 저 사업을 올해는 꼭 지원받고 싶어 하셨을 때 과감 없이 전주 소담스퀘어에 오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라도 꼭 지원받으실 수 있게끔 할 거고 저희 한번 믿어보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환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이 있다라고는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까지 도전을 못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사업을 일단 지원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또 도와주시고 끌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일단 지원하기까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분은요. 쇼호스트의 연예인 네이버 쇼핑 라이브의 대표 쇼호스트십니다. 리코 씨를 모시고 라이브 커머스의 A부터 Z까지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네이버에서 전속 1호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프리랜서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MZ세대 대표 쇼호스트 리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이렇게 크고 막 높으신 분들께서 다 오시는 곳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사실 저도 지금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지만 가장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쇼호스트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대상으로는 방송이나 뭐 온라인 클래스 아니면 기업 강연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만나뵙게 되는 분들이 제가 피디님 통해서 소상공인 분들, 대표님 분들이 가장 많다고 들어서 오늘 제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있으면서 이 짧은 프로모션을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착즙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품이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 결국에는 새로운 폼이 들어가는데 이게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내 제품, 내 브랜드와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떠한 기준으로 가장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게요. 화면이 세로형 화면이고요. 아래쪽에는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 그러니까 이 고객님 저 고객님이 함께 올려주시는 게 동시에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갑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되게 주목을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 따로 콘텐츠 따로 분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아예 이렇게 박제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 이 방송을 보셔도 제가 캡처했던 이 댓글들이 동시에 덮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댓글을 굉장히 잘 다뤄주셔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의 콘텐츠로 함께 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로 구매를 하러 갈 수 있는 이 딜이 꽂혀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좀 대표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표님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돼요.
이거 라이브 커머스 했었을 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안 했을 때보다 매출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제품이 그렇게 맞는 제품일까요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7년 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라이브 커머스 진행 포인트입니다. 우선은 대표님들께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할까요 말까요의 고민 단계시라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엄청 짧은 그러나 몰입도가 높은 프로모션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은요, 명절 시즌에 잘 나가서 명절 한 2주부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2주짜리 프로모션이 오픈 1, 2일 차에는 좀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일 차가 되고 11일 차가 되고 이제 곧 마감인데 어떻게 한 번 더 빵 불을 붙일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에다가 몰입도가 굉장히 높지만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프로모션을 더 해본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순댓국 저희가 2주 동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진짜 끝까지 남아있는 재고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자, 이거 지금 기획된 거 선물 세트 이번에 다 팔기 위해서 여기에 이 마지막 날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1시간 동안 추첨을 통해서 한 팩 더, 뭔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좀 판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혹은 뭐 명절 전 오늘 택배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 사시면 온라인 택배 마감인 거 아시죠? 이틀 뒤면은 이제 오프라인 가서 발품 파셔야 돼요. 오늘 명절 전 마지막 방송,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집중도, 몰입도를 높여서 활용하실 수 있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프로모션들을 병행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병행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꼭 한번 전달해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프로모션 하고 계신 거에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는 1시간이에요. 설정이 되어 있는 라이브 커머스의 1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똑똑하게 판매가 잘 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판매에 직결되는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송의 농도가 굉장히 달라지고 방송의 효율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과 방송을 해요. 근데 사과는 딱 쪼개서 안쪽에 과즙 쫙 떨어지는 거 보여주고 이거 착즙기에 돌렸을 때 진짜 콸콸콸콸콸콸 쏟아지는 장면, 혹은 내가 이로 딱 베어 물었을 때 쩌걱하고 딱 갈라지는 이런 소리들이 사실 매출과 직결되는 후킹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할 시간에, 자, 우리 농장은요 온도와 습도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온도계, 습도계. 이거를 보여드릴 시간에 사과 한 번을 깨물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한 시간이다. 어떻게 하면 이 1시간을 똑똑하게 매출로 직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게 좀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설득할 수 있는 구성 옵션을 짜셔야 돼요. 명절 전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 상시 판매로 되어 있는 거 말고요. 명절 전 옵션이면은 손잡이 달린 거 있죠? 이런 거, 손잡이 지함 달려 있는 거, 선물 세트입니다. 선물 세트 메인 옵션 나머지 뒤로 다 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1시간을 잘 쓰시는 방법이에요. 저희 브랜드는요, A 제품 있고 B 제품 있고 C 제품 있는데 A, B, C 묶어서 선물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A 소개할게요, B 소개할게요, C 소개하고 선물 원하시는 분들 이거 명절에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선물 세트 만약에 내가 집에서 먹을 거다 추가 구매할 거 있다 하시면은 A 추가, B 추가, C 추가로 가시고요. 오늘 방송은 선물 세트 명절 전 배송 약속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1시간 그리고 매출을 더 잘 라이브 커머스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살짝 연결이 됐는데 조금 더 방송에 먹힐 만한 비주얼 그리고 시연, 제품을 어떻게 만지고 다루는지 이런 것까지가 다 매출로 직결되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뷰티 방송할 때 물티슈를 얼굴이 벗겨지든 말든 그냥 빡빡 다 닦아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보여지는 게 제일 속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원시원한 시연이나 비주얼 포인트가 들어가야지 매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양한 분들께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사 분들께서 내가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렸잖아요. 내가 돈 주고 쇼호스트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은 쇼호스트님 어떻게 좀 잘 좀 해주세요 하고서 빠져있고 얼마 나왔나? 아, 생각보다 매출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희 제품 이거 그림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많이 먹어주셔야 되고, 사실 먹어주실 때 떡이 늘어나는 것보다 떡 속을 보여줬을 때, 반 잘라서 이 안에 품고 있는 앙금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줬었을 때 매출이 잘 납니다. 이거를 사실 브랜드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포인트 피디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지 마시고, 내 제품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사장님들께서 나 연출에, 내가 PD는 아니지만 PD님들이 하시는 연출의 역할까지 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같은 돈을 주고서 불러온 쇼호스트와 함께 더 좋은, 더 의미 있고 끝나고 더 짜릿한 매출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지 또 라이브 커머스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저희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될까요? 팔릴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왜 안 됐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막 쇼호스트 입장에선요, 매출 안 나오면 막 되게 심란하고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7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해오면서 다양한 환경에 있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정리해봤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잘 팔리지 않는 상품군은요, 일단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낮은데, 브랜드 인지도 낮은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시연이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총체적 난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브랜드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프리미엄이래요. 자꾸 프리미엄이고 되게 귀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엄청 노력해서 만든 건데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가격이야? 라는 기준점이 일단 헷갈리고요. 기준점에 헷갈리고 이게 좋은 혜택이라는 게 잘 안 와닿는데 1시간 가격? 이거의 지갑 열긴 좀 애매한데? 그럼 안 팔려요. 그리고 특히나 그 쟁여놓기 어려운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역시나 라이브 1시간대 소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높은 브랜드 인지도, 낮은 가격. 예를 들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역시즌 세일 패딩이 대충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막 패딩 대충 한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역시즌 50%래요. 그러면은 20만 원? 적립 생각하면 19만 원대 나오겠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19만 원이어도 지갑이 열리는 거야. 왜냐면 내가 대충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의류가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러면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게 사실 우리 뭐 다큐 보셨죠? 거기에서 진짜 막 아웃도어 룩으로 워낙 이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 40이죠. 오늘 역시즌 20. 이렇게 하면은 사실 브랜드 제품 이 단계가 되게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브랜드에서 앞으로는 지향해 나가셔야 돼요. 저희 제품 이런 브랜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요소들의 퀄리티는 이 가격 아시죠? 근데 오늘 방송에선 이렇게 해야지, 이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라이브 커머스가 좀 쉬워지시고 좀 반응이 온다라는 방향으로 나가실 거고요. 잘 팔리는 상품군에서 보편적인 용도, 뭐 예를 들어서 물티슈, 자취생도 필요하고 뭐 애기 엄마들도 필요하고 이런 보편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 타겟층도 넓은 제품들, 그리고 비포 애프터 쭉쭉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마스카라 같은 것도 올리브영에 잘 들어가 있지 않은데 막 미국에서 건너온 거 했던 적 있어요. 메이블린 이런 거. 근데 물 담그면 매출이 튀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내가 라이브 때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연이 많은 경우, 그리고 쟁여놓을 수 있고, 시즌성, 계절이 이제 오픈될 때, 이제 여름 시작 직전, 자 이제 휴가철 직전 택배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바로 배송해드릴게요. 혹은 명절 택배 마감입니다. 명절은 택배 마감을 엄청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저희 어차피 온라인 택배 마감 일정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말 지나면요, 당장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못 구하시면 화요일 택배 마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요일부터 백화점, 아울렛, 뭐 마트 이런 데 다 발품 파셔야 돼요. 근데 오늘 주문하시면은 무조건 토요일에 문 앞에 가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도착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즌을 잘 활용하시는 것 라이브 커머스에서 너무너무 잘 먹힙니다. 왜냐면 프로모션 단계가 짧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잘 팔리는 상품군, 잘 팔리지 않는 상품군을 나눠봤는데 그러면 우리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는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나는 라이브 커머스를 병행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브랜드 계속해서 인지도 쌓아나갈 거고요. 저는 시장에서 저희 브랜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 커머스 병행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내가 만약에 이 잘 팔리지 않는 상품군의 요소를 우리 방송이, 우리 채널이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라이브 방송 전에 좀 사전 마케팅 그리고 다른 프로모션들과 병행하시는 걸 조금 더 촘촘하게 구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도처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본 자료입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상품군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중에서 식품, 뷰티, 생활용품, 테크, 가전, IT 제품이죠. 그리고 패션까지 대략적으로 방송이 네이버 안에서도 그리고 타 플랫폼에서도 가장 많이 돌아가는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선은 식품은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지도다 생각해서 찍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식 많이 들어가면 좋고요. 포장 상태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데 식품에서 포장 상태 얘기해 줄 때 포인트는 위생입니다. 위생, 얼마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송, 예를 들어서 아이스박스 이런 거 들어가는 거면 방송에 뜯어서 다 보여주세요. 말로만 아이스박스 나갑니다, 안에 뭐 차가운 거 넣습니다 하지 말고 실제로 배송 어떻게 나가냐면요, 이대로 받으십니다. 방송 때 테이프 다 뜯고 열어서 아이스박스 보여주고 그 아이스팩 보여주고 거기서 하나하나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그때그때 소분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방송에서 다 보여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조리 방법, 보관 방법, 그리고 재료, 맵기 방송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맵기 얼마나 맵나요? 이거 말씀드리는 기준 그냥 정답 말씀드릴게요. 신라면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인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매워요? 뭐, 초등학생은 먹을 수 있어 이런 거 말고요. 신라면보다 덜 매워요.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워요. 뭐 불닭 정도? 뭐 요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맵기 이해 다 하더라고요. 식품 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 푸짐하다는 거 혹은 저희 양념 빼고 몇 그램인지 이런 중량까지 식품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뷰티는 핸들링, 제품 자체적으로 예쁘게 잡는 거, 손등에다가 제형 피는 거, 그리고 얼들링이라고 해서 그 시연, 얼굴에 들어가는 시연입니다. 실제로 발랐을 때, 커버하고 두드려봤을 때, 그려봤을 때 컬러, 발림성, 마무리감, 끈적인 향까지 그리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생활용품에서는 무조건 가격 구성입니다. 이만큼 주는데 얼마, 이만큼 주는데 가격 혜택 다 먹이면 오늘은 눈에 결제는 이거 2만 원 하시죠? 정리까지 생각하면 19,000원대예요. 계속해서 체감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몸에 와닿게 숫자가 달라지는 거를 굳이 말로 해주셨을 때 가격 구성으로 때리면 생활용품 판매의 가장 큰 포인트를 잡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쟁여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부피 용량, 뭐 보관, 예를 들어서 팬트리에다 넣으세요. 차곡차곡 이거 쌓으면 쌓아지는 애들이에요. 팬트리에 넣고 그때그때 뽑아서 쓰시고 6개월 동안 방송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 6개월치 구성 제일 좋으니까 6개월치 챙기시고 방송 들어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그 정도 사신 거예요. 혜택 제일 좋게 요렇게 가면 끝이고요. 사은품 이벤트,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좀 넓게 주는 걸 좋아하세요. 한 명 당첨된 사람 전주에 더메이 호텔 보내줍니다. 아니고요. 생활용품에서는 물티슈 하나라든지 그냥 뭐 음료 2병이라든지 오늘 방송에서 구매하시면 2병씩은 더 챙겨드릴게요. 누구나 한 50명 혹은 30명. 그러니까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것보다 생활용품에서는 좀 더 제너럴하게 나 이거 하면은 좀 승산이 있겠는데 하는 이벤트들이 더 잘 먹힙니다. 가전은 신상이 제일 좋습니다. 요거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요. AS 어떻게 되는지 구성품, 그러니까 패키지 언박싱이라고 하죠. 언박싱 영상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어서 충전선,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본체까지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 작동법은요. 무조건 쉽다, 직관적이다, 버튼 적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테크 가전, 아무래도 큰 돈 쓰는 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금 얼마 되는지. 네이버 방송 하시는 분들은요. 생각보다 막 적립금 9,000원. 가전제품 사시면은 만 얼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만 얼마로 할 수 있는 것도 바꿔서 치환해서 말해주세요. 만 얼마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만 얼마면 뭐야, 아까 전에 살까 말까 했었던 그 모자 살 수 있었겠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체감이 되게 말을 한 번 더 맛있게 바꿔주시고요. 패션 갑니다. 제일 많이 오는 게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멘트 뭐 하지? 라고 하면 그냥 사이즈 얘기하시면 돼요. 패션에서는 무조건 사이즈. 제 키가 몇인데요. 지금 55 사이즈 입었을 때 이런 라인 나옵니다. 계속해서 할 말 없으면 무조건 패션 사이즈만 얘기해도 되고요. 사이즈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파는 게 교환 정책. 요거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 맞으시면 만약 오늘 무료 교환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 있거든요. 오늘 무조건 무료 교환 2개 사셔서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거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패션에서는 사이즈 교환 정책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하시는 역할이 크게는 쇼호스트 인플루언서 브랜드 담당자입니다. 쇼호스트님들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제가 쇼호스트님들만 모여있는 데서는 주의사항 많이 얘기하거든요. 막 기싸움 이런 거 티나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자, 저희 쇼호스트님 오셨을 땐 사실 프로모션 워낙 잘 얘기해 주시고요. 다만 여러 명이 왔었을 때 명확한 시연 포인트는 대표님들께서 이 시연은 누가 해주시고요. 이 시연은 누가 해주시고요. 전달해 주시면 훨씬 깔끔해져요. 왜냐면 클라이언트시니까 내가 봤었을 때 이분이 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이다. 얼굴 시연은 리코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손등 시연은 이분이 해주세요. 나눠주셔도 되고요. 인플루언서 오셨을 때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큰 돈을 들여서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시거나 유튜버분을 섭외하거나 연예인을 데려오셨을 때는 이분한테 판매시키게 하는 것보다요. 쇼호스트님 판매 달려주세요. 웃겨주세요. 이렇게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주시는 게 보는 사람들 거부감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설득도 빨리 되겠죠. 그리고 브랜드 담당자님입니다. 대표님들이 되시겠죠. 프로모션 소개 이거를 20% 할인해서 얼마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직원이잖아요. 저희 진짜 이 가격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진짜 이번에 저희 2주년 기념인데 1주년 때는 돈 없어서 못했고요. 2주년 때 갑자기 대박나서 저희가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는 대표님들만 아시잖아요. 내부분들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만 알고 있는 내부의 프로모션 정보들을 얘기해 주셨을 때 확 와닿습니다. 확 매력적이고요. 댓글 소통이라고 뭐 라이브 커머스의 꽃 댓글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댓글 읽는 거 소통하세요 하는 거 오글거려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댓글을 콘텐츠에 녹이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댓글이 함께 녹아나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콘텐츠 2개가 합쳐져서 박제가 됩니다. 그게 아카이빙이 되기 때문에 댓글까지 콘텐츠자 그러면은 3가지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말을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처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성, 다시 한번 판매 소구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프로틴 음료 저희 아메리카노 맛이에요 했는데 먹어본 사람이 갑자기 악플을 써요. 내가 먹어봤는데 아메리카노 맛 아니던데? 야 너는 아메리카노 그런 것만 먹어봤냐? 그러면은 맞아요. 아메리카노 맛 아니고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헤이즐넛 맛? 그래서 오히려 제품에 대해서 더 딥한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베스트 제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 딴 거 보여주세요. 저희 지금 베스트 제품 하고 있는데 누구님은 역시 얼리 어답터 신제품 궁금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 하는 거 마무리하고 곧 신제품 기다리시는 분들 이제 넘어갈 거예요. 순서와 순서를 연결해 주는 걸로. 그리고 오늘 싸긴 싸네. 다 주는 거 싫어? 맞아요. 오늘 다 주는 거 맞아. 근데 가격이 대박이죠. 거기에 정리까지 생각하면 됐고 가격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녹이시면 됩니다. 댓글 소통, 약속된 큐시트 중에서 이게 뭐냐면요. 댓글 내가 하고 있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댓글이 누가 툭 물어봐요. 방송 초보 입장에선요. 물어보는 거 계속 대답하다 보면은 약간 내 순서가 꼬여서 미치겠어요. 근데 이건 기준을 3초 컷으로 잡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순서가 있는데 댓글이 들어왔어요. 리코님 이거 55 사이즈요? 네, 55 사이즈요. 3초 안에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해버리세요. 근데 리코님 저 B 제품 말고 다시 A 가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시간이 나면 A 제품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먼저 한번 같이 봐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방송에 댓글에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 이거 기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통방송 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시는 분들 3초 컷 기준 잡으시고 3초 안에 대답할 수 있으면 바로 대답하고 굽에 보내세요. 3초 넘을 것 같으면 내 순서대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옵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액션 큰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비주얼 크게요. 비주얼 시험 포인트입니다. 눈에 잘 들어오는 거. 다 조립하는 거야. 아이들 교구가 갔어요. 패키지는 와르르 가지만 완성하면 짜잔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식으로 완성본 보여주시는 거. 혹은 패키지 아예 그 음식 같은 거 얘기해 주셨을 때 포장 뜯어가면서 저희 하나하나 개별 포장 완전 쉬워요. 보관도 따로 얼려가지고 하나씩만 꺼내 먹으면 되고요. 혹은 완전 위생적으로 하나하나 포장을 했습니다. 이런 포인트. 그리고 구성품 아까 말씀드렸죠. 다 뜯어서 열어서 보여주시고요. 언박싱 하실 때도 구성품 이거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방송에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조리 방법, 그리고 응용 팁까지. 응용 팁은요, 음식, 식품 하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께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나 집에서 이렇게 안 해먹는데 싶어도 그거 해먹으시는 분들은요, 방송 자체에 너무너무 매력적인 콘텐츠적 요소로 보입니다. 응용법, 레시피, 활용 레시피, 주스로도 먹고 요거트에도 뿌리고 이런 거 많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제가 대표인데요. 방송을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특히 뭐 시연 이런 거 방송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연은요. 무조건 하면 늘어요. 약간 연습처럼 훈련처럼 되는 영역인데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매지 마세요, 대표님들. 잘하는 쇼호스트들 있거든요. 잘하는 쇼호스트들이 방송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소리 끄시고요. 쇼호스트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림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방송 키셨을 때 우리 가게에서 방송하는데 되게 습해요. 그러면은 막 얼음 녹고 생각지도 못했던 확 매력적이지 않은 요소들 나올 수 있거든요. 방송 리허설 하실 때는 무조건 시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가 대표님께 제가 라이브 커머스 쭉 달려오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포인트들,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실제로 매출과 직결되는 방송의 매력적인 점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당장 대표님들께서 해보실 수 있는 영역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장이고 창자고 다 빼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쇼호스트 리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리코님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식품 전문 기업을 운영하시며 고객에게는 감동! 이라는 포인트를 주고 계신 분입니다. 오아시스 마켓의 김수희 이사님과 함께 온라인 정기 배송과 식품 정기 배송에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의 유통 흐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켓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수희라고 합니다. 우선 혹시 마켓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쿠팡이라고 하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 중에서도 쿠팡 프레시,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그 다음 날 또는 그 저녁,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즉시 배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신선식품을 새벽 배송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뭘로 경쟁력을 삼았느냐? 우선 유통에 있어서 복잡하다 보면 가격이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생산자 직거래를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그러한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그러한 강점을 저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모회사가 IT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IT 기술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 솔루션을 가지고 이런 장보기 합포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독경제가 말로는 어려운데요. 뭐 예전으로 생각하시면 우유, 저희는 좀 쉬운 말을 썼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신선식품이나 식품, 생활용품 등을 소싱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쉬운 말을 써서 정기배송이라는 말을 썼고요. 어떤 서비스에 대한 꾸준한 공급 이런 것들을 구독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 그 대표님들께 듣기 위해서 제가 그걸 장을 또 마련을 해왔습니다. 저희
마켓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앱을 중심으로 한 요즘 이제 웹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상공인 구독경제와 지원 사업을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저희도 또한 구독경제라는 서비스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 이해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저희 몰에 적용해서 하다 보니 쉽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도 많이 자리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경제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그냥 예전에는 어쨌든 가서 대량으로 사거나 하여튼 일회성으로 사거나 장을 보거나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 한 번 사오는 게 좀 더 중심을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좀 더 어떤 소비 패턴에 있어서 경제에서 중심을 잃었다면 이제 구독경제라는 게 무엇이냐?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고요. 정기적으로 상품을 공급받는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 대표님들 입장에선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정한 시기에 돈을 자동으로 지불하고 상품을 자동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의 안전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예요. 이렇게 어떻게 다양하게 일회적 구매나 소요를 통한 것보단 맞춤형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는 세대가 훨씬 많아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옆에 마케티어를 보시면 이 구독경제의 시장이 어느 정도냐 사실 체감하시는 정도가 어느시냐면 글로벌로 보면 이미 사실 이건 지난 숫자기는 한데 2020년도에 그 구독경제 시장의 규모가 5,300억 달러, 거의 690조에 해당하거든요. 그 렌탈만 하더라도 40조 원을 넘는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기 배송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셔서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아마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경제 1세대라고 말씀드리면 우유나 신문 아시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을 돈을 신문 구독료나 우유를 내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실 수 있는 단순한 오프라인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2세대는 이제 공유경제, 혹시 쏘카도 들어보셨죠? 제가 소유하진 않아요. 근데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차를 빌리면 원하는 시간에 그 가격만큼 지불하고 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이제 소유는 저희가 아니죠. 그냥 단지 그 상품을 공유해서 쓰는 서비스가 공유 경제였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금의 구독 경제 저희 마켓에도 적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 저희 같은 경우는 맞춤형 꾸러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효도 꾸러미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이어트 식품 꾸러미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꾸러미 상품들을 개발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정기 배송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에 유통업계의 구독 경제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는 유니버스 클럽이라고 해서 그룹사 중에서 한 계열사의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모든 계열사의 혜택을 같이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고요. 쿠팡에서는 로켓 와우 회원이라고 하시죠. 한 달에 한 번씩 그 일정에 대한 회원비를 지급하시면 배송 서비스를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술담화라는 플랫폼에서는요. 전통주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고 계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의 취향에 맞는 추천한 전통주를 그냥 한 병 한 병씩 파는 게 아니라 취향에 맞는 것들을 추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시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넷플릭스 아마 우리 대표님들 다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도 한 달에 한 번씩 구독료를 저희가 이제 시청료를 지급하면 영상이나 컨텐츠를 무한대로 볼 수 있고요. 이것 또한 구독경제 맞춤형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결국 구독경제 서비스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우리 대표님들이 왜 하셔야 되는가, 결국 자물쇠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빠져들면 사실은 결제를 끊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마켓 같은 경우도 자동 결제 서비스를 붙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 원하는 주기를 설정하시면 그때마다 자동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사실 이탈하기까지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아.
이걸 선택하고 싶지 않아 할 때까지 그걸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하거든요. 구독 경제에 있어서 과연 그 서비스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는가, 이걸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락인 효과, 자물쇠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가장 구독 경제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쨌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결국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선택한 시기가 예측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케팅도 맞춰서 하실 수 있고요. 재고 관리도 맞춰서 하실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예측 가능하게 경영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대체 마켓은 구독 경제를 운영하고 있을까? 보시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적인 것들을 다시 팍팍 내어드려요. 이제 결국 온라인 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노출되는가입니다. 그 이제 메인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도 이 서비스에 진입할 수가 있고, 이 정기 결제 서비스에 있는 상품들이 바로 노출이 돼서 소비자분들이 클릭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혹시 맞춤형 상품이 있으시다, 이 사업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소상공인 우리 대표님들 상품이 노출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입점하시면 판매자 직송은 우선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상품 경쟁력들을 증명하시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직매입을 통해서 또 저희가 장바구니에 담는 상품들로 이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입니다. 바로 아까 연결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결국 상품이 잘 노출되고 결제하기 쉬워야 되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하실 때도 여기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시려면 결국 온라인 페이지에 보여지는 화면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소비자분들에게 쉽게 다가가실 수 있나,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상품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이런 들어가는 툴에 대해서도 정기 배송 서비스, 정기 배송으로 하기, 정기 배송으로 갔다가 이제 한번 저장해 놓으면 그걸 클릭해서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고객 맞춤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상품 꾸러미를 통해서 맞춤형 수요를 높였고요.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상품들을 사장님들이 직접 싸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켓에 물류센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상품들을 조합해서 통합해서 한 장바구니에 담아서 보내드리는 서비스, 그 상품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가 민간몰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좋은 상품들, 오늘 또 이렇게 전주에 왔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역과 또 협업을 이뤄서 있던 구독경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민간몰과 지역몰을 연결해서 구독경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 중에, 구독경제 상품 중에 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매출로 보시면 50%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독경제 서비스는 소비자의, 그게 단일 상품이든 꾸러미 상품이든 소비자의 맞춤 코드를 높여야 구독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생애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고객이 머무르는 기간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돈을 매번 그냥 굴러 들어오긴 하는데 그것들을 끝까지 완성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이 뭘 원하느냐, 뭐를 지속적으로 오래 구매할 수 있는가. 예전 같은 경우는 우유와 신문이 있었다면 보다 맞춤형 상품들을 우리 대표님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창의로 개발하실 수 있는 저력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고, 저희 같은 마켓 민간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독경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민간몰의 플랫폼도 활용하실 수 있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구독경제 우수 사례인데요. 베스트 반찬 꾸러미, 이게 한 사장님이 공급하시는 상품이 아니세요. 저희가 직접 이제 사장님들의 어떤 나물이나 뭐 그런 그 원재료들을 공급받아서 반찬을 수제 제작해서 저기 상품에 포함하기도 하고요. 저희 그 또 이제 하나의 상품 자체로 저희가 포함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조합을 마켓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한 업체의 상품만으로 구성을 한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 이런 직장인 건강, 웰빙 이런 것에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업체 사장 대표님의 상품만으로도 저렇게 맞춤형 꾸러미를 통해서 구독 경제를 했다. 근데 저 상품들은 이제 다 직매입을 해서 물류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거긴 하죠. 근데 이제 판매자 직송으로도 하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저희 구독경제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냐 하시면 판판대로라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그 사이트가 있으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보이시기 쉬운데 구독경제 지원 사업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이제 뭐 업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저희 같은 민간몰 또는 이제 지역경제몰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독경제 사업에 이렇게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저희가 아직은 서울 수도권 또 충북 정도까지밖에 하고 있지 못해서 아마 전주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또 전주에서는 로컬푸드라는 또 되게 훌륭한 신선식품 유통을 가지고 계셔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좀 그래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제 많이 알아주시고 저희가 또 택배 서비스도 가능한 만큼 저희를 어떻게 보면 활용 많이 해주셔서 이제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넘어서서 비대면으로 확대하셔서 어떤 그 좀 더 효율적인 유통과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가져가시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저희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여기 구독 경제는 필수 목적적 장보기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 상품도 구독 경제로 갈 수 없는 건가요? 아까 저희 이제 마켓이 필수 목적적 장보기가 좀 특화돼 있는 몰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도 휴지도 팔고 물티슈도 팔고 생활용품도 팝니다. 그래서 구독경제의 상품군에 있어서는 꼭 식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이 다 다양하게 가능하시고요. 또 식품과 비식품을 합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아니 저희는 가방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인데요. 구독 경제를 보면서 우리 뭐 가방이 뭐 구독 경제로 들어갈 수 있나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상품을 그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그것에 맞는 가방의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산자 중심보다도 소비자 맞춤형, 소비자가 결국 그 가방을 어떻게 소비해야 정기적으로 소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뭐 에코백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비닐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확장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냐에 대한 상품 개발과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질문을 잘했네요. 네.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고요. 그러신가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 혹시 그런 상품을 개발하시면 저한테도 재활용 시장 장보기 가방을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주신 김수희 이사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온라인 사업 성공 사례들을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제가 순대왕이라고 불린다면 이분은 이끼왕이십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식물 그리고 테라리움 1위 브랜드 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창훈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입 물류 배대지를 하고 있는 김창훈 대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의 브랜드 하나라는 이제 브랜드로 간단하게 이제 네이버에서 어떻게 소싱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간단한 이제 경험담을 이제 얘기하러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리움이라는 좀 생소하신 제품일 거예요. 학교에 학생들한테 이제 납품하는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식물등이라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0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통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할까라는 가장 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온라인 사람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가야 누군가가 내 상품을 봐야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시장이라는 건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안에서 핸드폰만 보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눈에 띄는 거고 그 상품이 내가 원하는 거면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시장이 왜 좋냐? 그냥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노출만 시켜준다면 누군가 원하는 걸 그
시점에 보여주기만 한다면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하면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차이는 뭐냐면 오프라인 같은 건 매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비를 하고 전시를 하려면 뭔가 공간이 있어야겠죠. 근데 온라인은 제가 그냥 디자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네이버에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정말 돈 없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로 시작했어요. 초파리예요. 실제 날지 못하는 초파리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에 쓰느냐? 신기하게 학교에서 집에 애기들이 사마귀를 키우잖아요. 사마귀를 잡아오면 뭘 먹여야 돼요 했을 때 그게 초파리가 날지 못하는 초파리가 연구용으로 쓰는 초파리인데 이거를 먹이용으로 팔면 어떨까?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찾는 곳에다 이 상품을 올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저는 지금도 이 제품 자체는 계속 주기적으로 팔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딱 이거예요. 그냥 제품이 좋으면 되고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탈모 샴푸라고 할게요. 탈모 샴푸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나는 머리를 낳고 싶어. 600만 원짜리 탈모 시술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한 곳에만 안 가요. 매번 탈모 샴푸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찾고도 안 됐는데 그 사람한테 난 정말 연구 엄청 했고 너 이거 써보면 무조건 나아 라고 했을 때 안 살까요? 무조건 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과 고객 만족을 위한 설득 작업, 마케팅 작업이라는 글밥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품을 준비하는데 크게 네이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하려고 할 때 유동인구를 보겠죠. 네이버도 유동인구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흔적날배 초파리를 한 달에 몇 명의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시장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흔적날개 초파리를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발을 판다고 하면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좋은지, 가격이 싼지, 제품이 좋은지 여러 가지 판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전략을 짜야 돼요. 내가 보통 네이버는 요즘에는 제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구매 전환율이 좋다고, 그리고 보통 상품들로는 똑같은 거 대부분 널렸거든요. 내가 이 상품을 새로 제조하지 않는 이상 유통업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보면 하루에도 몇천 명씩 매번 똑같은 상품을 보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상품이 오겠죠? 그러면 똑같은 상품이 아닌 것처럼 팔든지 뭔가 다르게 팔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1등으로 올려서 팔 건지 아니면 1등에 노출하지 않아도 내가 아까 전에 정말 급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노출을 시켜서 마케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장성, 검색량, 판매량들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에 맨 위에 보시면 검색량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 달 검색 수가 맨 위에는 5만 건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5만 번에 대한 검색량인 거예요. 그리고 탑 40과 탑 8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위 1등부터 40등이 매출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40등부터 80등이 얼마나 매출을 내고 있는지예요. 보통 저희가 그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000명이 이 검색을 하면요, 네이버에서 1페이지가 있고 2페이지, 3페이지가 있거든요. 1페이지에서 8,000명이 거의 다 읽고 끝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맨 위에 보시면 탑 40은 12억이고 탑 80은 14억이에요. 그럼 보시면 40위까지가 1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탑 40에서 80위는 2억밖에 못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9만 정도의 키워드이고 탑 40 정도의 사람들은 26억이고 탑 80은 50억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탑 40과 탑 40부터 80 사이가 두 번째 거는 둘 다 동일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 위에는 위에 사람들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만 버는 곳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와도 나도 똑같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초보라고 생각을 하면 매출이 정말 큰 곳에서 탑 80이 80등까지도 고르게 매출이 나오는 곳에 들어가는 게 전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거와 두 번째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저는 식물등을 팔면 식물등에 기능이 정말 좋은 게 더 잘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 기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이 원하는 건 탈모는 탈모라는 해결책이 중요한 거지, 얘가 예뻐요, 디자인이 뭐요,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구점이 있는 건 첫 번째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뭐 선풍기나 그런 쪽, 어떤 선풍기 내한테 편해, 디자인이 어떻게 예뻐, 이런 식으로 더 구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적인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팔리는 것 좀도 봐야 돼요. 선풍기는 여름에만 팔릴 거고, 그러면 저는 선풍기를 팔겠다고 여름에 못 팔았는데 내년까지 또 못 팔아요. 근데 내년에 또 새로운 상품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시즌성이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을 찾을 겁니다. 타사 차트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첫 번째는요, 그냥 후기를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후기에 안 좋은 후기부터 보고 이 사람이 왜 안 좋은 후기가 달렸는지, 그 후기보다 내가 더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걸 개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페르소나 정의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40대 여성분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가정을 하고 이 사람한테 난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모든 사람한테 원하는 게 다 뭔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한 분만 파요. 이 한 분이 뭘 원하는지, 그럼 그 고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또 한 분을 정하고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여러 명이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전략 구성, 판매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요즘에는 네이버에 상품 올린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전략을 짜야 됩니다.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38,000명 정도가 매번 검색을 하고 있고요. 비바리움이라는 거 5만 명이 검색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찌됐든 나머지는 막 20만, 30만 엄청 대형 키워드도 있는데 저희는 작지만, 이거는 저희가 관공서 같은 경우도 납품하고요. 작년에는 삼성에서 한 번에 1억 원어치 그냥 연구원들한테 다 선물로 남겨주기도 하고요. 워크숍, 학교 대량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 테라리움이라는 키워드에서도 제가 팔려고 했을 때 뭐 여기보다 특별한 상품이 있나 없나를 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는 1등이 뭘 팔지? 그 1등보다 뭐가 좋은 게 뭐가 있지라는 걸로 접근하라는 잘 팔린 상품이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걸로 예를 들게요. 제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한다고 치면 여기에서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제품인데 내가 내 마진을 녹여서 그 사람보다 싸게 팔 수 있어? 그것까지 다 계산을 서야 돼요. 나는 분명히 내가 무턱대고 가져왔는데 많이 팔았어요. 근데 실제 남는 게 없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요, 저는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 종소세, 그 다음에 마켓 수수료가 분명히 있겠죠. 배송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포장 알바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1년의 과정을 전부 다 따져야 돼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을 누가 정하느냐는 제가 정하는 것도 있고요, 고객이 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 조시아 벨이라는 사람이 바이올리스트예요. 1분당 $1,000의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허름하게 이런 장소에서 한다고 치면 45분간 1,000명 7명한테 $32만 받았대요. 이거는 저희가 가치를 어떻게 생성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반려견이 못 나오게 했던 철창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유아로 판 거예요. 반려견 쪽에서는 판매량이 생각보다 없는데 유아 쪽으로 파니까 엄청 많이 팔리는 거죠. 네, 용도의 변경인 거예요. 제가 아까 초파리를 그냥 연구용으로 팔던 게 소비자한테 넘어갔던 것처럼 용도의 변경이고 가격도 달라요. 12,000원짜리가 3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도 매출량도 월등합니다. 지금 유아 목도리랑 그 다음에 강아지 목도리도 달라요. 네, 똑같은 제품이에요. 애플 그 에어팟 청소기인데 하나는 그냥 사진만 있죠. 하나는 에어팟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느낌이 오게 만들고 가격을 더 올렸는데 걔가 더 많이 팔려요. 그래서 보통 클릭을 받게 하는 상세 페이지를 처음에 고민하시는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제품 자체를 보여주는 게 있을 거고, 저희처럼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설득해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오프닝, 우리는 어떤 회사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공감대. 예를 들어서 머리가 너무 빠져서 힘드셨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어찌됐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험, 뭐 말라리아로 해서 뭐 죽는 사람이 몇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대안, 뭐 기존 걸 해결했든지 아니면 비용으로 비교해서 누구보다 싸다든지, 그 다음에 제품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차별성을 계속 나열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리뷰, 우리 제품은 이렇게 만족을 한다, 그 다음에 클로징을 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이 썸네일, 뭐 제품 자체를 이제 설득 과정까지 만들어서 상품을 올렸어요. 외부 마케팅을 할 거예요. 카페 같은데 원하는 사람, 카페는 뭐 밴드 같은 경우도 요즘에 식물 카페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런 쪽에다가 제가 상품 올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럴이라는 그런 작업하고, 지식인 같은 건 좀 전문적으로 글을 저희가 직접 올리고 답변하면서 하고, 오픈 채팅방 같은 걸 활용합니다. 결론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제 걸 클릭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유입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마케팅, 카페에다가 제 글을 계속 올려서 보게 하든지, 구매가 안 되면 아까 상세 페이지를 또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네이버에서 그게 전환율이나 다 데이터를 보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상품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소싱한 상품을 그냥 바로 올렸을 때 광고도 돌리거든요. 근데 광고 전환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봤는데 몇 명이 내 걸 샀어. 그럼 광고비가 얼마나 썼는데 내가 얼마를 벌었어. 이렇게 해서 사전 테스트해서 제가 마케팅 대비 원가가 크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세 페이지 굳히기라고 해가지고 뉴스에 저희 제품의 홍보를 하든지 블로그 체험단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전환율도 높이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품 하나로 일 매출도 2~3천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이 시장은 무궁무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도전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소중한 강연해주신 김창훈 대표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제품을 누구에게 어떤 채널로 판매하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아마 얼굴 보시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TV에서 봤는데? 라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엄연한 대표님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23기 공개 탤런트이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윤용현의 도끼 농장을 운영 중이신 윤용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3일이더라고요. MBC 1994년도에 MBC 공채 23기로 MBC 탤런트가 된 배우 윤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고기에서 네이버든 쿠팡이든 어느 온라인 쇼핑몰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리뷰를 절대로 평점을 바꿀 수가 없어요. 4.9점을 받고 있는 소고기 판매는 저 윤용현이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전에 김창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제품에 자신 있으면 성공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요 많이 팔려고 노력했어요. 많이만 팔면 돈을 벌겠지. 그리고 내가 연예인인데 내가 내 곡이 다 믿어주겠지. 그러고 시작했거든요. 그냥 실패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금 성공했다는 말 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는 성공하지 않았고요. 저희 직원들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동안에 열심히 골발하고 있고 그 직원들 한 달 월급 주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왜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월급은 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 애들 학원은 보내고 내 애들하고 밥은 먹고 있으니까 이게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공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온 거지, 제가 요만큼이라도 제가 뭐 많이 팔고 4.9점이니까 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저는 제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네이버든 쿠팡이든 온라인 쪽에 제품을 판매하셔서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많이 파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뭘 하나 팔더라도 제품 구성을 여러 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내 모든 거를 걸고 평점 5점에서
최소한 4.78, 9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 하나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선을 다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온라인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그러면 저는 일반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기를 받아서 살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사랑을 드리고 싶은 거, 제가 여기 보면 쭉 넘겨볼게요. 배우에서 배우를 꿈꾸다. 제가 연기자 생활 30년 넘게 했어요. MBC 공채 됐어요. 악역 많이 했어요. 제가 드라마에서 온갖 악역은 다 했습니다. 강간범부터 깡패범부터 해가지고 정치범까지 제가 다 했어요. 온갖 나쁜 건 다 했어요. 근데 살면서 나쁜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끝나더라도 저하고 사진도 찍어주시고요. 저하고 좀 이렇게 그냥 사인도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쁜 놈입니다, 제가. 육가공 사업에 뛰어들다. 미친놈이죠, 제가. 배우 30년 넘게 하다가 왜 육가공을 왜 뛰어들어? 할 게 그렇게 없었어. 이 백정이잖아, 백정. 그죠? 그래서 뛰어들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딱 오니까 할 게 없었어요. 정말로. 한 6개월이요. 뭐 이런 강의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웨딩 사업을 했었거든요. 사회에 보면 최소 200만 원이었어요. 요즘에는 주례 선생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그냥 사회 봐주면 200만 원, 300만 원, 많은 데는 500만 원, 축가까지 불러주면.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창궐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올스톱.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제가 충남 홍성이 고향입니다. 홍성에 어렸을 때부터 홍성 한우가 좋다는 얘기를 있었고, 그렇게 들으면서 먹어왔고, 아,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제가 이거 사업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겠지 하다가 한 평생 벌어놓은 돈 한 90% 까먹고 이제 벼랑 끝에 딱 쓰니까 이거 한 1년만 더 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한두 달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제품에 내 모든 걸 담자.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 소고기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건데, 여기에서 소고기를 아시는 분들이요,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절 때 소고기 선물 하나 사셨어요. 30만 원짜리 내가 샀어. 그걸 사가지고 직접 가져가시는 분이 없죠. 어떻게 해요? 사가지고 선물을 보내죠. 그럼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하는 사람이 친구야 그거 30만 원짜리 소고기야, 잘 먹어? 이렇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선물을 받으니까 받는 사람은 얼마인지 모르고 주는 사람만 알아. 그러면 소고기 받는 사람은 그냥 소고기 줬으니까 감사히 먹어요. 근데 소고기를 받을 정도의 인품과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개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100개 이상도 받아요. 그럼 그걸 나눠주기 바빠. 그걸 육가공 쪽의 사람들이 많이 악용을 했죠. 그걸 어렸을 때도 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유통구조를, 소고기에서 요먹는 거를 좀 내가 이 유통구조를 한번 깨보자. 그리고 육가공 하시는 분들도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 많다.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절대 단 100만 분의 1도 속이지 마세요. 본인, 가족, 친구, 제일 중요한 나의 소비자, 절대 속이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그게 자신감이거든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소고기였냐고요, 내가.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갑자기 한번 제안 한번 해볼게요. 눈 한번 감아보실래요? 그냥 편하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눈 한번 감으세요. 네. 지금부터 약 3분, 길게는 3분을 드릴 거예요. 눈 감으세요. 절대 눈 뜨지 마세요. 자기가 생각나는 제일 먼 과거를 한번 가보세요. 그때부터 지금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한테 제일 고마웠던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이 새끼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 나쁜 놈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가만히 있을게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한 부분 중에서 나쁜 거는 다 버리세요.
지금 이 순간 그냥 다 버려버리시고 좋았던 것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를 지켜줬던 거가 무엇인지 3가지만 볼펜 있으시면 적으세요. 그 책자에다가 나를 아끼자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나를 아끼자는 그 페이지에다가 1번, 2번, 3번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소중했던 사람, 아니면 어떤 물건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가족, 뭐 있을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뭐가 있어요? 3가지 중에? 네, 저희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저희 가족과 할머니, 아멘. 네. 그리고 3번째는 제 사업장. 사업장? 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네, 좋아요. 일단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남자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정중앙에 오늘 수업 태도가 상당히 좋으신 우리 선생님. 네, 저는 사업 시작할 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배우자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네. 또 3번째는 우리 아이 출산할 때. 네, 가족이죠. 네. 결국은 가족이죠. 그래서 네. 우리는 VIP입니다. 가족이 VIP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저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제 와이프를 정말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세상에서 정말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가족이 항상 다 들어가요. 누구나 다. 근데 그 가족이 1번일까요? 1번이 뭐가 될까요? 가족이 1번일까요? 그 가족을 지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족을 지키려면 나를 아껴야 되는데, 나를 아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돈 하지 마시고,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돈을 벌면요, 사람이 끌어요. 그래서 그 돈 뺏어가려고 별놈들이 다 붙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돈 벌면 여기 와서 야, 뭐 해라, 뭐 사라, 뭐 하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걸 정리를 해드리면, 운동을 하라는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항상 보잖아요. 그때 자기가 한 번 정도는 자기 얼굴을 보고 오늘 또 고생해줘 라고 해주고, 마지막에 다 모든 거를 정리하고 자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오늘 또 영애나 수고했다, 건강해서 고마워 라고 해주면서 나를 아껴주었으면 하는, 그 건강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건강해야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야 제품도 잘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공장이 충남 논산에 있습니다. 제가 늦게 결혼해서 딸이 지금 중3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제는 술 끊어요. 왜? 그랬더니 아빠는 이제는 나이가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지금 이틀 끊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담배를 20년을 끊었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자꾸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 건강을 지키고 나를 아끼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농장이 전국적으로 체인이 한 7, 8개, 오는 게 8개까지 간 것 같아요. 식당입니다, 식당. 저는 체인점비도 안 받고요. 가맹비도 안 받고요. 그냥 제 고기만 갖다 그냥 팔아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제 철칙인데 90% 이상은 제가 직접 갖다 드립니다. 제가 운전 직접 하고요. 제가 트럭 끌고 가서 내려드리고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소비자들 거기서 제가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손님들한테, 그다음에 그 점주님한테 어떤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소고기인데 만약에 10개를 가져갔는데 다 못 팔고 한두 개 남았잖아요. 저는 무조건 수거해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떤 거냐면, 그거를 수거하고 다음에 10개 갔을 때 사장님, 제가 좀 더 좋은 고기로 해서 다음에 10개 팔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내 제품에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갖고 자신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려라. 이게 그냥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제 제품을 사고 리뷰를 달아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고정 고객들이 계속 생겨야 성공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혼자 만드는 거라 그러면 제가 정말 좋은 거를 10개, 100개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사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처음에는 혼자 만들지만 직원들을 두겠죠. 그 직원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까요? 택도 없어요. 단 1%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믿고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대표는요, 사업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버티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문이 많이 들어도 잠 안 자고 해내요. 근데 직원은 어떤지 아세요?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면 그냥 사표 써요. 그리고 6개월 실업수당 받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하는데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직원들하고 잘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지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막 확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나하고 공감할 수 있고 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몇몇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는 게 중요하지, 직원들 많이 둬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한 30명 거느리고 한 달에 1억 넘는 월급을 제가 줘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험금이니 뭐니 쌓이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직원 늘리는 거 절대 전 반대합니다. 그건 정말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그냥 한 명이 해서 100만 원을 버는데 2명이 해서 200만 원을 번다? 그럼 100만 원씩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2명에서 500 이상 벌면 2명이 하는 거고요. 3명에서 1000만 원 이상 벌면 3명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6개월이나 1년을 고정적으로 그렇게 벌었을 때, 그런 때 확장을 시키세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연기자 생활 30년 넘게 했고요. 그리고 이 육가공 사업하기 전에 웨딩 사업을 한 2년 넘게 했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좀 알아요.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물어보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그냥 편하게. 네. 네, 이제 저도 주부고 엄마고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4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우연찮게 경험하게 돼서 사업장도 있고 주부의 역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멀티 플레이어를 하는 시점에서 쇼호스트라는 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주신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어떤 거 혹시 파세요? 저는 꽃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수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화환. 그러면 직접 유튜브로 틀어놓고 만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관공서 출강하고 있고요. 학교 그러세요? 수업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좋고 싼 거는 없다. 싸고 좋은 건 없다. 어떤 뜻이냐면, 이게 좋은 거면 비싸게 파세요. 싼 거를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답인 거예요. 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싼 거를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비싼 거를 그러면 할인해서 팔으면 많이 팔릴까? 아니에요. 비싼 거는 그냥 비싼 거들 계속 파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유지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비싼 거 1+1 해도, 저도 다 해본 거예요, 그거. 그나마 10개 팔리던 거 1+1 행사 딱 하면은요, 5개도 안 팔려요. 하지 마세요.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생활을 하시다가 예식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내 사업이 안 된다면은 다른 걸로 갈아타 볼까 할 때 가장 큰 난관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까였었거든요. 어떻게 그 전혀 관련이 없던 이런 소고기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고
선택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그렇게 뭐 여유 있는 그냥 흙수저예요. 근데 방송 탤런트가 되고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살다가 나이가 한 50 정도가 되니까 이 드라마 역할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 하기는 그렇고 이모부, 고모부 이런 것도 없고 아빠 역할도 거의 없고요. 그 직장의 부장님 이런 것도 없고 드라마에서 그냥 아까 트렌드 봤으면 트렌드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웨딩홀을 하는 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지금 한 달에 1억씩 적자가 나는데 윤영이는 네가 와서 이 회사 여기 웨딩홀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딱 가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했어요. 1년 반을 거의 2년을 정말 집에도 안 가고요. 세종에서 제가 쪽방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 회사를 살려놨어요. 그리고 1년 7개월 정도 만에 한 달에 1억씩 적자 나는 회사를 제가 정확하게 한 1,500, 2,000, 3,000 이런 식으로 흑자를 놓은 거예요. 그 회사에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가 있다. 그러니 나는 바지 사장이 싫으니까 내 돈을 여기다 넣고 나는 지분 투자를 하겠다고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한 6개월도 안 남았을 때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정리하고 저는 그만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저 투자한 돈만 주세요 하고 빠져나왔어요. 진짜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딱 터졌어요. 망했어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행사 아니면 뭐 드라마 촬영, 영화 촬영 모든 게 없어졌어요. 저희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 돈을 버는 거는 출연료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로 돈을 버냐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뭐 결혼식 사회를 본다든지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잔치 가서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연예인 뭐 행사 가가지고 골프 행사 가서 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먹고 살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행사가 쫙 없어졌어요, 다. 그래서 가수들, 저같이 이제 행사 뛰던 연예인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할 거 없고 돈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식당도 하고 심지어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 쓰고 대리운전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되는 게 뭘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고 충남 홍성에서 제일 유명한 게 홍성 한우니까 그러면 한우를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텁썩 들어가가지고 그냥 계약서도 안 보고 계약하고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법적 소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게 서류를 믿으라, 사람을 믿지 말고 서류를 믿으라는 말도 절대 뭔 일 있을 때 사람 믿지 마시고요. 서류 믿어주세요. 서류.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이 회사가 부채가 어떻게 돼 있고 뭐에 은행에 뭐가 담보로 잡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걸 철저히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볼지 모르면 변호사님이든 법무사님이든 가져가서 이거 다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다 몇 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사인을 하세요. 제가 연예인 생활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보 같았냐면요. 회사가 12억이라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도 그냥 은행 가서 사인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인수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의 와이프가 회사에다 통장에 돈을 넣었어요. 그 돈 달라고 나한테 왔어요. 그 지금도 통장에 회사 통장에 1억 3천만 원 정도가 가압류가 돼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민사예요, 이거 다. 사기는 민사입니다. 거의 다. 뭐 3억 미만은 3억이라는 돈이 되게 크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민사로 가면 걸리는 기간이요. 최소 1년에서 2년. 꼭 서류 2번, 3번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약간 두서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해 주신 이 책자를 보시고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가족이 제일 소중한데 그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건 납니다. 내가 얼마큼 바르게 살고 내가 얼마큼 내 몸을 아끼고 내가 얼마큼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남녀 불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아끼면서 사시고 사업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길 때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시고요. 즐길 때는 탁 덮고 즐길 줄도 아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렇게 그냥 쾌활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윤영현 대표님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릴까요? 네, 요즘에 책이나 어디에서든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자존감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화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요, 나 자신을 좀 아껴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참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트렌드 강연회 소담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우진이었습니다.